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의 본 컨텐츠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분명히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소식이 터졌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성용 선수의 이적 소식이 터졌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 지난 화요일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과 결별하고 포항 스틸러스로의 이적이 거의 이제 성사 단계다라는 보도가 점심이 좀 지나서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축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특히 FC 서울 팬들이 엄청난 이 반응들을 만들어냈고요. 네. 타 팀 팬들도 아니 이제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성용 서울에서 은퇴하는 거 아니었어? 왜? 포항 팬들은 저희요?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네. 그 지현우 씨가 네. 시상식에서 제가요? 네, 이런 제가요? 네. 약간 그런 포항 팬들은 그런 반응이었고 서울 팬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네.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가 저희끼리도 얘기했었는데 기자분들도 못 믿었다면서요 처음에. 네, 잘못 난 거 뭐, 아니야라는 예. 그러니까 뭐 안 좋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다가 아니고 사이가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 최소한 뭐 매끄러운 상황은 아니다. 뭐 경기 출장이나 여러 면에서 뭐 그런 감 정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긴 했는데 하지만 이런 식의 상황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은 네. 뭐 아무도 없죠. 거기다가 목적지가 포항이 될 거라는 거를 거의 예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포항이 솔직히 말해서 가오는 있지만 돈이 없는 구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박태하 감독도 일찌감치 우리는 박승욱이 상무에서 전역해서 돌아오는 거 말고는 이번 여름 이적 시에 보강 없어요. 라고 일찌감치 선언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기성용 선수가 포항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주 충격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요건 좀 저도 궁금하다. 그거 단독 띄운 기자는 어떻게 알았지? 뭐 취재를 잘했겠죠. 해서 알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아직 그러니까 단독이 좀 빨리 나오는 케이스 중에 좀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 아직 확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단 지르고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이번에는 뭐 물론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분위기가 간다라고 충분히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그분이 빨리 쓴 거죠. 예. 일단 화요일 기사가 되면서 이제 핵폭탄이 터지긴 했는데 아까 뭐 김정용 기자는 그 전부터 조금 뭐 뭔가 매끄럽지 않다, 원활하지 않다라는 조짐은 보였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조짐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졌던 뭔가 기성용 심상치 않은데라고 했던 시그널이라는 게 일단 기성용 선수가 인스타그램에서 FC 서울 그리고 또 팀 동료의 김진수 선수를 언팔했다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요때쯤에 알려졌어요. 기성용이 왜? 뭐 실수로 눌렀나? 네,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언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뭐 야구도 그렇지만 축구도 이렇게 팬들이 많이 몰려 있는 커뮤니티 같은데 루머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루머 중에서 감독과 선수가 지금 갈등이 있다. 음. 선수가 몸이 다 회복됐는데 경기에 못 나서고 있다. 1군 훈련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올라오면서 처음 반응 그랬던 것 같아요. 기성용 또 SNS로 저러는구나. 네, 그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이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때부터는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FC 서울과 김기동 감독이 기성용에게 뭔 짓을 한 거냐.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발빠르게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레이더망을 총동원해서 휴민트를 총동원해서 네. 기성용 선수의 이적사가 이 타임라인을 싹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임라인부터 일단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기성용 하겠습니다. 선수가 4월에 이제 햄스트링 근육 부상을 좀 입었죠. 그래가지고 출전 명단에서 이제 빠진 상황이었고 본인이 재활하고 회복을 하면서 5월 말경에 이제 필드 훈련을 마치고 팀 훈련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제 1군하고 같이 훈련을 했는데 명단으로 진입이 안 됐죠. 처음에는 뭐 조금 더 몸을 끌어올려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월 초순에 기성용 선수가 코칭 스태프로부터 2군행을 통보받습니다. 콜업이 아니라 오히려 2군행을 예, 통보했다고요. 1군 명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군에 가서 훈련을 해라. 네. 2군에 가서 훈련하고 연습 경기를 해라. 그래서 보면은 기성용 선수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포스팅 내용들이 보면은 다 2군에서 젊은 선수들하고 경기하고 있거나 또 2군 경기에서 원더골을 넣은 그런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성용 선수가 몸이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1군 훈련으로 다시 복귀도 안 되고 명단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네. 기성용 선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감독에게 면담을 요청을 한 거죠. 요게 6월 한 10일 정도 6월 상황이었습니다. 10일. 예, 제가 듣기로는 광주 원정 전에 김기동 감독과 기성용 선수가 클럽하우스에서 감독실에서 면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 2주가 좀 지났네요. 네. 네. 이제 여기에서 기성용 선수가 감독의 생각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 선수에게 내가 이 팀 선수단을 운영하는 플랜 안에서 너는 이제는 메인이 아니다. 그 말은 그냥 완곡하게 돌려서 너를 쓰지 않겠다. 앞으로 예, 계획 없다. 계획이 없다. 예. 기성용 선수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런 결론이 그러면 제가 은퇴를 고민하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한 그 면담 이후 일주일 가량 기성용 선수는 은퇴를 고민했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이게 다 확정되고 본인 개인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은퇴를 생각했지만 주변의 만류와 좀 이렇게 초라하게 은퇴하고 싶지 않다라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네. 은퇴는 하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팀을 찾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고 기성용 선수가 그래서 그럼 저는 새로운 팀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구단에다가 얘기를 했고 구단도 여러 상황들을 검토한 뒤에 알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성용 선수가 에이전트와 함께 새로운 팀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지난주 중부터 이제 기성용 선수가 팀을 알아봤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접촉했던 팀으로 나오는 게 제주. 네. 제주는 기성용 선수의 절친인 구자철 지금 어드바이저가 일을 하고 있죠. 구자철 선수도 올해 초에 은퇴를 하고 지금 구단 어드바이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성용 선수가 그 이후에 이제 절친한 구자철 선수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거고 네. 구자철 선수가 그럼 내가 구단에 한번 추천을 해볼게 했는데 이제 제주는 사실은 기성용 선수 포지션에 지금도 선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그 뒤에는 진척되지가 않았고 수원 FC 얘기도 있었습니다. 수원 FC는 워낙 이 팀은 뭐 전임인 김도균 감독 때도 그렇고 지금 김은중 감독도 그렇고 마지막 황혼기의 베테랑들이 이 팀으로 가가지고 선수 생명을 2년, 3년 연장하면서 계속 뛰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뭐 과거에 박주호도 그랬고 지금 이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 FC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너 여기는 그래도 가족들 있는 데서 출퇴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만에 하나 모든 게 안 되면 차두리 감독이 있는 화성 FC도 고려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기성용, 차두리 두 사람은 뭐 친하고 또 에이전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에 하나 팀을 못 구하면은 화성 FC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화성 창단 이후 첫 흥행 카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맞죠. 갔다고 하면은 네. 그렇죠. 화성에서는 뭐 이준석보다 더 유명한 이제 화성 축구붐. 예. 네. 차두리 기성용이 할 수 있어? 있었는데 이 모든 이제 시나리오와 선택지는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23일 오전 한 통의 전화로 이제 다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기성용 선수가 서울을 나오려고 하고 있고 여러 팀들 알아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한 포항의 박태하 감독이 무슨 일이냐. 네. 그래서 이제 안부 전화 차원에서 기성용 선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기성용 선수가 저간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지금 팀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박태하 감독이 바로 포항으로 오지 않을래? 왜냐면 박태하 감독이 돈이 없어서 선수를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중앙 미드필더를 되게 보강하고 싶어 했어요. 네네. 지금 오베르단의 파트너. 예. 그런 상황에서 송룡이가 지금 팀을 구한다고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음.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음. 근데 기성용 선수는 이게 지금 이전의 팀들은 감독들이 직접 자기한테 의사를 타진한다거나 단숨에 너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던 상황에서 박태하 감독이 단숨에 제안을 하니까 그럼 저는 포항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진전이 시작이 됐고 박태하 감독이 기성용 선수의 의사를 거듭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뒤에 24일 오전 박태하 감독이 이제 구단 수뇌부 단장 대표이사를 만나서 기성용이 우리 팀에 오고 싶어 합니다. 연봉도 백지 위임을 했습니다. 오.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대표이사 단장 거기서 노할 이유가 없지. 기성용이 우리 팀이에요. 예. 진짜입니까? 그리고 오전에 일사천리로 딱 진행이 됐고 에이전트하고의 조율이 다 되면서 그날 저녁 다시 박태하 감독과 기성용 선수가 통화를 하면서 포항행은 일사천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바로 기사가 났군요. 그러니까 네. 그 대화가 딱 되기 전에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온 거죠. 마지막 이제 포항 측하고 에이전트 측에서 조율을 하고 있던 그 타이밍에. 예. 그리고 25일 오전 기성용 선수가 오전에는 클럽하우스 방문하고 오후에는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구단에다가 저는 포항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확인시켜 주면서 네네. 이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진짜 폭풍처럼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는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다른 선수단 이게 만약에 아까 저희들끼리 얘기했지만 기성용이라는 이름을 지우고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은퇴 앞두고서 뭐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최근에 케빈 데브라이너도 네. 다들 뭐 맨체스터 시티에서 은퇴할 줄 알았지만 본인이 이제 더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도전 의지를 갖고 지금 나폴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 이적을 근래에 있었던 어떤 충격적인 이적 중에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고 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메시는 그냥 바르셀로나에서 원클럽맨으로 끝나는 건데 바르셀로나의 상황 때문에 메시가 갈 수밖에 없는 예, 그거에 비유할 수 있지 않나. 네. 충격의 정도나 뭐 상황의 어떤 유사성이요. 유사성으로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 원클럽맨이었고,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그냥 계륵 같은 존재라는 판단이 들면은 뭐 지금 댓글에서도 약간 그런 류의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봅시다. 왜냐면 그걸 좀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현재 상황만 한번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서울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팬들은 네. 이제 단독 보도 나오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후속 보도들이 다 나오고 하면서 다음 날부터 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 클럽하우스하고 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조화를 보냈어요. 그 와중에 좀 웃긴 포인트는 어떤 한 분께서 테이프를 좀 실수를 하셔가지고 딱 하나의 화환이 분홍색이 왔습니다. 그걸 보고 타팀 팬들은 그렇지 장례식도 축제일 수 있다. 네. 이런 뭐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깔리고 거기다가 서울 팬들이 이거는 우리가 GS 그룹에도 항의를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GS 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역삼동 그 본사 건물 앞에 트럭 시위가 진행이 됐고요. 요즘 뭐 트렌드죠. 본사 네. 트럭 시위. 그래서 트럭 시위에 나온 전광판에 나온 메시지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룹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철근 빼먹거니 레전드도 빼먹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룹이나 구단 입장에서는 PTSD 올 수 있는 그죠. 그룹 입장에서 그룹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악영향이죠. 그 정도로 서울 팬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서울 팬들은 거의 뭐 패닉이 온 상태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게 기성용 선수가 두 분께 말씀드렸을 때는 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일단은 서울에 이런 선례가 있었다는 거. 레전드들의 처우에 대한 선례가 매우 안 좋았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성용은 어쨌거나
6개월 후면 은퇴할 선수였다는 거. 요 두 지점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두 번째 얘기는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기성용 선수가 주변에 계약은 자체는 1+1 계약이 돼 있어서 내년에 기성용 선수가 의사가 있으면 무조건 옵션이 발동돼서 내년까지 갈 수 있는 계약이긴 했지만 기성용 선수가 이제 시즌 돌입하고 나서 주변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올해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움직임들도 감지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팬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6개월만 기다렸으면 6개월만 그냥 있어 잘 지냈으면 네. 우리 선수로서 은퇴를 하는데 왜 이거를 지금 등 떠밀어서 내보냈냐. 거기에 지금 서울 팬들이 빡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기성용 선수도 뭐 본인이 직접 그 소셜 미디어에 쓴 입장문에도 썼지만 뭐 김기동 감독과의 면담 이후에도 그럼 은퇴를 할까 이런 생각했을 정도로 은퇴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많은 팬들이 사실 뭐 다른 얘기 안 했어도 기성용 이제 올해 지나면 은퇴할 것 같다라는 감들을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뭐 어디 다큐멘터리 콘텐츠 같은 걸 봐도 한창 팔팔하게 뛰는 현역 선수가 아니고 어딜 봐도 은퇴를 준비하고 지도자를 생각하는 사람의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무슨 A매치 하면 원래 현역 선수들은 그런데 안 가는데 귀빈석에 이제 영감님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경기를 관전하면서 그들과 이제 소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포항에 가서 선수 생활을 연장한다고 이런 좀 의아함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팀의 어떤 레전드든 아무리 이 팀에서 오래 뛰었든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좋은 모양새를 만들고 예의를 갖춰서 보내느냐의 문제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거죠. 네. 그래서 FC 서울이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긴 해요. 또 추가적으로 FC 서울이 그래서 입장문을 냈죠. 수요일 오후에 그 기성용 선수가 팀을 떠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확인하는 입장문을 내는데 굉장히 좀 팬들을 달래기 위한 멘트들이 많습니다. 네. 잠시간의 마침표라는 표현이라든가 잠시 동안의 마침표. 기성용 선수는 저희 구단과 은퇴식을 하기로 지금 뭐 합의를 했다. 네. 그러니까 기성용은 서울에서 은퇴를 할 거다. 은퇴식은 그런 식으로 이제 팬들을 많이 달래고 있는데, 정작 수요일 밤에 기성용 선수가 올린 인스타그램 내용을 보면은 일단 기성용 선수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뭘 올렸냐면은 10년의 시간아 잘 가라. 구단은 잠시 마침표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기성용 선수는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추론입니다. 우리끼리 추론이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한 감정이 상한, 좀 원활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 방금 띄워주셨던 저 구단 측 입장문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 서울이 보통 문화가 저런 식의 수사를 많이 쓰는 문화거든요. 이번 한 건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이 자주 그러는데, 박주영 선수 보낼 때도 저걸 보고 달래진 팬들, 저걸 보고 마음이 누그러진 팬들은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긁히기만 해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수사법이 좀 이상하고, 근데 사실 취재해 보면요,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약간 구단 마인드가 몸에 배거나 수사법이 몸에 뱄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사법도 좀 저렇게 빙빙 돌리는 수사법을 많이 써요. 시적 표현들이 되게 많고 구단 문화가 그렇거든요. 통화하거나 취재를 할 때도 그냥 뭐 저기 실무로 만나는 분이든 고위에 계신 분이든 얘기를 해보면 말을 좀 빙빙 돌려요. 그런 게 원래 문화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이번 건처럼 약간 논란을 이제 동반한 사안에서 팬들을 달랠 때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정확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건 미안하고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아니면 차라리 그 빠니보틀처럼 요즘 좀 족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이 상황이 진짜 족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진솔한 느낌. 사실 요즘 저기서 꼭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뭐 사과든 해명이든 진솔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솔한 느낌이 아예 없잖아요. 빙빙 돌리고.
이게 사실은 사람들을 긁는 건데 그걸 구단 문화적으로 모르는 건지. 제가 들은 걸로 어쨌든 저 입장문은 구단 최고 2층이 이제 저런 식으로 좀 처음에는 이제 좀 팩트 위주로 정확하게 그냥 가는 걸로 하다가 최고 2층에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예. 위에 계신 분들이랑 통화를 해도 그렇다니까요. 구단이.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기성용 선수와 구단의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은 그렇게 잘 합의를 해서 그러면 좋게 헤어졌어라고 하면은 기성용 정도의 무게감과 커리어를 쌓은 선수가 떠날 때는 당연히 작별 인사 영상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올라와야 작별 인사가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성용 선수가 구단이 그 촬영을 좀 하자라는 요청에 대해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분명히 구단이 말한 것과는 조금 선수가 느낀 거는 온도차가 다르다. 왜 구단 계정은 언팔을 했을까? 그러니까 간극이 꽤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근데 이제 그 저희 댓글에서도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김기동 감독의 구상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6개월 동안 뭐 뛰어달라는 노장 선수, 베테랑 선수 데리고 있는 게 감독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렇죠. 네.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불하다, 갈등이다, 네. 뭐 내쳤다,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누군가는 감독은 선수를 활용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의 객관적 평가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결별할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그림을 만들었어야 이런 논란이 없이 넘어가는데. 근데 이 좋은 그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좀 이제 뭐 쿨하게 받아들여 그런 게 무슨 프로 세계에서 그런 게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도 아까 그 방송 전에 그 서우정 기자의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약간 나름의 저도 쿨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서우정 기자가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독도 떠나고 선수도 언젠가는 떠난다. 하지만 그 팀의 영원한 건 팬이다. 그 팬들이 레전드라고 부르고 그 선수에게 무게감을 줄 때는 그 구단에서 그 레전드에 대한 예우를 책임져야 되는 거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 말을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요. 예. 내가 한 말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농구 김선영 선수 당연히 서울 SK에서 은퇴할 줄 알았는데 네. KT 수원 KT로 갔어요. 김광민 선수 이제 곧 은퇴식 하잖아요. 정말 그 SSG 구단의 최악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수가 그렇게 이적해가지고 거기서 뭐 커리어를 별로 늘리지도 못하고 진짜 잠깐 있다가 결국은 SSG에서 은퇴식을 해요. 네. 그런데 이미 스크래치가 난 팬들의 어떤 그 아픈 기억은 그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돌아와서 연고를 바르고 뭐 밴드를 발라준다고 해도 그거는 저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그래서- 축구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작게 봐서 서울 팬들은 충분히 마음이 상할 만한 문제다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진짜로 저는 솔직히 김기동 감독 축구랑 안 맞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채팅도 올라오는데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거면 진짜 과감하게 겨울에 진짜 아예 1년 아주 네 스타일에 맞는 팀에서 뛰어라 하고서는 아름답게 결별하면서 준비 쫙 해가지고 보내드리던지 여름에 나가더라도 준비를 해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헐레벌떡 뭐가 진행됐대. 근데 뭐 이렇게 불화가 있대 이런 소문이 슬슬 나오다가 보도 빵. 이거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선수가 이 팀에서 원클럽맨으로 은퇴해야만 레거시가 남는 건 아니에요. 사실 김기동 선수래. 기성용 선수는 외국 나갔다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팀에서 뛰었지 원클럽맨도 아니고 레거시는 좋은 그림을 만들고 예의를 갖추면 남아요. 예의를 못 갖추면 안 남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름다운 결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정황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팬들은 많이 화가 났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자료화면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클럽하우스와 구단 사무실 쪽에도 근조 화환이 갔고 그 하나의 축하 화환이 갔고 그리고 본사 측에도 트럭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기서 정말 공교로운 거는 이번 주말에 서울과 포항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참 서로 쑥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취재 신청이 쇄도했다고 하고 저도 이제 저희 회사의 후배 기자가 간다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얼마 전에 감기였다며 내가 갈게 생각하는 척 했더니 네. 선배 제가 갈 건데요 네. 막 이러더라고. 네. 같이 가세요. 총출동하세요. 무조건 간다고 그래서 네. 그래 그럼 너가 가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프로축구 연맹 일정 짜는 사람 누구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점쟁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저건 것 같아.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네. 뭐 이렇게 어, 100만 개의 어, 미래.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관심이 모인 거는 저날 혹시 기성용이 포항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나? 인데 물리적으로 가능은 했는데 지금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기성용 선수는 포항 선수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이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번 주말에 포항 소속 선수가 아니고 아직은 이제 등록상으로 서울 선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게 됐고 설령 됐다고 해도 박태하 감독이 지금 코멘트를 해서 이게 서울 팬들까지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박태하 감독 말이 어쨌든 우리는 기쁘지만 이 선수를 데려와서 이 선수를 보낸 서울 팬들은 지금 가슴에 상처를 입지 않았느냐. 네. 내가 대못을 받기 싫다. 그들에게 성룡이를 우리 벤치에 앉히고 경기에 투입하고 하면 그 서울 팬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팬들이 혹시 사고를 칠 수도 있다. 막 그라운드로 난입하고 막 뭐 이렇게 김기동 감독에게 막 달려가는 그런 팬들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또 리그 전체 이미지라든가 양 구단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기성용은 뺀다. 됐어도 넣지 않을 거다라고 하자 서울 팬들이 태버지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나요? 네. 박태하 감독이 뭐 축구계에서 거의 이미지 흠집 없이 이제 신사로 남아 있고 실제로도 되게 점잖은 거의 뭐 유일한 사람이죠. 네. 뭐 기성용이 상전이라 나오는데 근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여러분이 상전입니다. 아니 이거 뭐 비꼬는 게 아니라 팬들이 상전이에요. 사실 저는 무조건 프로는 야구가 됐던 배구가 됐던 농구가 됐던 축구가 됐던 팬들이 상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우리가 상전 대접을 못 받을 때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그 리그를 유지시켜 주는 거고 우리가 존재하니까 선수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최대한 취재를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지만 취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또 영역의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단 안에서 무슨 또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지금 취재가 안 되니까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거는 나중에 기성용 선수가 자서전을 낸다거나 뭐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뭐 지금 댓글을 다시면서 기성용이 뭐 나이 먹고 나이만큼의 행동을 못 한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흐렸네. 네.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어서 기성용이 저랬구나라고 또 입장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김기동 감독은 뭐 그런 게 지금 팬들이 약간 김기동 감독에 대해서 이미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비꼬는 점 중에 하나가 김기동 감독이 현재 이 정도의 반발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식의 뭐 보도나 이제 썰 같은 게 나오니까 이럴 줄 몰랐냐?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몰랐을 법한 것이 사실 김기동 감독은 원래 자기랑 뭐 전술적으로나 여러모로 안 맞으면 곧잘 내쳐 왔는데 포항에서는 그게 일시적인 반발만 잠깐 있다가 김기동이면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네. 이 정도로 일이 커진 적이 없었습니다. 뭐 포항에서 그냥 뭐 잠깐 뛴 선수 말고 뭐 서울의 기성용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할 수도 있어요. 포항 입장에서는 레거시가 굉장히 있었던 뭐 김광석 같은 선수 나갈 때도 뭐 책 좀 있으면 나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서울이 훨씬 관심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기성용이라는 선수의 체급이 네. 서울이라는 너무 팀과 큰 기성용이라는 선- 인물의 네. 체급이 이 정도인 걸 안 해본 거죠. 예전에도 사실 내쳤는데 뭐 결국에는 결과로 증명했다 이런 걸 반복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황했을 법하죠. 포항 팬인 것 같은데 스틸 스트롱 우리 팬들이 그냥 양반이. 그건 맞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말 포항과 서울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기 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서울 서포터드 팬덤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 서포터즈인 수호신 쪽에서 좀 그러니까 그쪽 관계자분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도 아무 행동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팬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했냐? 알고 있었다면서 아무 왜 행동을 안 했냐? 네. 예, 그래서 지금 팬덤 내부의 갈등도 많고 일단 서포터즈 수호시는
응원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반 팬들은 일반 팬들의 행동 지금 강경 행동을 보이겠다라고 따로. 해서 지금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그 서울 팬들이 주로 머물죠. 그 N석 쪽 바깥쪽에 있는 광장이 있거든요. 그 이제 북측 광장이라고 네네. 하는데 거기에서 구단을 성토하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겠다. 라면서 지금 집회 신고를 했고 조금 과도한 일부 팬들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김기동 감독부터 직접 입장을 들어야 되겠다. 경기 전에 버스를 막을 수도 있다. 경기 전에? 전보막. 경기 전부터 전보막. 네. 끝나고 아니고 상관없다.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런 이제 강경 행동까지 지금 외치는 팬들도 있고 네. 이날 N석에서의 응원을 포기하고 대거 2석으로 가서 감독과 구단을 성토하는 걸개를 내걸겠다라고도 예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막 크게 주목받을 경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주목을 크게 받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네, 이게 원래는 작년에는 뭐 김기동 더비라고들 많이 표현을 네. 했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서울 감독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것도 한 해 지나면 보통은 다들 덤덤해지니까 이제는 뭐 이제 두 팀의 그 유니폼 색깔이 또 건빨이거든요. 서울은 세로 건빨을 쓰고 있고 네네네. 포항 그렇죠. 가로 건빨을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기성용이라는 핵폭탄이 터져버리면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커졌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팬들이 관중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항의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그건 충분히 팬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여나 뭐 이제 경기장에 난입을 한다거나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하고 퍼포먼스는 좀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와야죠. 그건 선수도 기성용 선수도 원하지 않는 모습일 거고. 경기 전 범악은. 경기 전 범악도 이거는 이성적인 행동은 아니죠. 음.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날 김기동 감독이 어떤 말을 꺼낼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K리그는 경기 전 1시간 전에 감독들 양팀 감독들이 미디어를 한번 만나고 네네네. 경기 끝나고 나서 공식 기자회견을 또 한 번 하는데 그 두 번 다 제가 볼 때는 경기 결과에 대한 질문은 기자들의 아무 관심사가 아닐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다 기성용에 대한 질문으로 그렇죠. 가득 채워질 건데. 저희 옥타비안 스테파님이 기자님들도 기성용의 공조한 친분 없습니다. 네. 친분 없어요. 친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예. 뭐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김종용 기자 연락하나요? 기성용 선수요? 네. 아니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 선배 이광용 선배랑은 좀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광용 형이랑은 네.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수원진과 셀틱 때 가서 네. 다큐도 하고 그러셨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전혀 친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축구라는 이 문화 안에서 레전드라는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거가 되게 좀 황당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후 배경을 다 취재를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개인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리고 그럼 아무리 유튜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 뭐 물론 예. 이제 일요일에 김기동 감독이 한 말에서 뭔가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만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 그런 벌어졌을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게 나오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포항의 경기 여러 가지 경기 전 이벤트도 있을 것 같고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성용 선수가 7월 3일 날 메디컬 테스트하고 등록하나요? 네, 제가 다 확인한 바로는 네. 왜냐면은 포항이 일단 일요일에 경기를 마치고 그 지금 리그 그 뒤에 이제 사흘 뒤에 코리아컵 일정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있는데 포항은 이미 코리아컵 탈락해서 일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아시안컵으로 인한 대표팀 소집 일정 휴식기 때문에 약 3주간 쉬게 됩니다. 네. 선수단 휴가를 다녀오는데 기성용 선수도 7월 2일까지는 서울에서 머물고 그 챔피언스 파크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다가 3일에 내려가서 메디컬 테스트하고 오피셜 뭐 사진이나 영상도 찍고 구단에서도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10월 18일에 서울에서 서울과 포항이 맞붙게 되는데 아마 이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이때 가면은 이제 뛰겠죠. 다치지만 않았으면. 요즘에는 뭐 당 시즌은 못 뛴다 이런 조항도 뭐 안 넣는 거기 네.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들어가면은 불법, 네. 예, 불공정. 규정 네. 위반이기 네. 때문에. 캐리어 막아서. 예.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 때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포항 유니폼을 입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